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난희입니다. 이민연세 첫 주 주식시장 개장했습니다. 오늘은 개장하고 첫날 양시장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우선 개장 초에 반짝 3,000선을 넘겼다가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미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새해에도 우리 주챔쇼와 함께 하시면서 주식 고민 상담도 받으시고 주식 공부도 함께하는 일석이조의 시간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참여 방법을 안내를 또 해드릴게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206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해 첫날은 문현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새해 첫날이 됐는데 일단은 우리가 1월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1월 효과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멘토님은 기대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그런 거 기대를 잘 안 합니다. 그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365일 내내 늘 똑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다들 뭐 12월이니까 12월 산타 랠리가 와야 된다, 새해니까 또 새해 랠리가 펼쳐져야 된다, 어째야 된다. 항상 뭐 의미를 부여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 어떤 날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1월 3일 첫 장이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 연속적으로 본다면 그냥 계속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어떤 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잘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대로 매매하면 되고 아닐 땐 또 아닐 대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새해 첫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막 엄청난 기대를 하시거나 실망을 하시거나 공포를 느끼시거나 이런 것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해놓고요. 그냥 그 예측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틀려도 좋으니 그냥 예측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면서 잘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거랑 상관없고 그냥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 수익률과 뭐 수익은 계속 꾸준히 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계속 손실이 꾸준히 날 수 있는 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승장에서는 돈을 많이 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거고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상승장이 아닐 때는요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장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이고 내가 어떤 무기를 들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한 해에는 아마 진검승부의 장세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거나 내가 어떤 무기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뭘 하는지 정확하게 또렷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돈 잃으시면 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처음부터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돈 잃기 싫으면 나가라 이 말입니다. 나가야지 안 싸웁니다. 근데 여기 들어와 있으면 싸워야만 해요. 무조건 싸우려고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싸우고 싶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돈 벌고 싶어요. 그게 안 돼요. 남들이 돈을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장의 룰대로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도록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냥감이 될 거냐 아니면 사냥꾼이 될 거냐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아마 먹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 초에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시장에서 돈을 다 뺀 다음에 올 한 해는 지켜보시면서 시장이 많이 폭락했다. 또는 시장이 공포스럽다. 지금은 주식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들릴 때까지 현금을 꽉 쥐고 그냥 기다려버리시는 것이 저는 오히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좋다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습니다. 로봇이 좋습니다. 게임주가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그 종목들은 절대로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샀어야 되나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처럼 핫하지 않을 때 사놓고 팔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시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올라갈 기업들을 사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서 기다린다는 과정이 투자의 한 과정인 건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그냥 사서 바로 좋길 바래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지금 당장 내가 산 다음부터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거든요. 주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사고 난 다음 바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 욕심, 수익에 대한 갈망 그런 거 하나만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새해 첫날부터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것은 올해는 좀 많이 힘들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지지부진할 것이고 시장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횡보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는 계좌가 정말 불어나지 않고 있고 손실이 나고 있고 본점도 못 찾고 앉아 있는데
텐데 아니 자꾸 수익 난다는 사람들 이야기만 많이 들려요라고 하면서 배가 아플 시장이 바로 지금 이 시장이 될 겁니다. 뭐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는 연말도 그렇고 오늘도 수익을 내고 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에도 누군가는 수익을 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냥 잘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나고 못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는 장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장 진짜로 웬만한 거 잡아놓으시면 돈 다 벌어요. 근데 지금 지수는 횡보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고점 3,300포인트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상승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3,300포인트를 넘어서야 다시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면서 3,600, 3,800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게 되는 어떤 고비가 되거든요. 저 고지를 넘지 못한다면 결국 횡보세에 머물게 됩니다. 이 횡보세에서는 어떤 뚜렷한 방향성이라든가 테마라든가 주도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라는 거죠.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 안 가요 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내 종목이 괜찮은 기업인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만 알아놓으면 되는 거고 지수의 의미를 이젠 더 이상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3,300포인트가 넘어가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하락장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전저점 2,800포인트 언저리를 2,900포인트 언저리를 무너뜨리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버티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진짜 심심한 시장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충격을 주면서 현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아직은요. 알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금 밝혀진 악재들이 굉장히 많고 우려감들이 많은데 그게 지금은 실제로 뭔가 명분이 되어서 떨어지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호재는 사실 이렇다 할 만한 호재들이 별로 없어요. 수출 많이 나온다. 앞으로 내년 수출 뭐 좋을 거다. 그러니까 올해 수출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곤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청기업들,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지만 대기업들만 지금 수출이라던가 돈을 많이 번다라고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호재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달려가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특히 말하는 실적 2월달 되면 이제 아마 진짜로 지옥일 겁니다. 정말 감사보고서에서 갑자기 적정이 안 나온다든지 보류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갑자기 정지가 돼버려요. 그렇게 된다면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반드시 지금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한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회복되기까지 너무나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 날 만한 기업을 찾는 것보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정말 괜찮은 건가를 돌아봐야 될 때.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12월에 이 이야기 똑같은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해라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투자를 매일매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 돈은 누가 벌어다 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지만 벌린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신다면 올 한 해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는 좀 실적 적자가 나오는 건 꼭 피하자라는 말씀 또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챔쇼와 함께 올 한 해도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바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ENF 테크놀로지요. 예, ENF 테크놀로지 매수가랑 비중은요? 33,000원의 비중이 33,000원에 50%. 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작년 한 여름경에 매수를 해가지고.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순매로 좀 단가를 낮췄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비중이 많긴 한데 일단은 수익권으로 들어오긴 했어요, 멘토님.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번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거는 시청자님도 이제는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가지고 고생을 좀 했구나. 네. 좀 기다렸다가 샀으면 수익 나고 있을 텐데 괜히 먼저 사가지고 지금 겨우 본전 찾고 있구나를 아마 시청자님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괜히 그 8월 달에 9월 달에 사가지고 떨어질 때 내가 또 힘들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나는 이제 좀 버텼더만 이제 와서 본전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냥 2달만 참고 10월에 샀으면 돈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그게 후회가 아니라 배움이에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자꾸 비싸게 사지 않고 싸게 사는 것이 필요하구나. 싸게 사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싼 가격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현금 들고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막 주식에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뭔가 자꾸 사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밖에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을 반드시 이번을 통해서 좀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냥꾼의 자세로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딱히 뭐 대응 전략은 별로 없습니다.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이거든요. 그리고 주식 경험을 많이 해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떨어진 기업이 V자로 바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V자로 올라가기가 버겁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말은 V자로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위쪽에 지난번에 머물렀던 자리에 저점 라인대인 한 39,000원, 4만 원대에서는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단 1차 고비가 3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뚝 떨어졌던 2020년 10월에 한번 뚝 떨어졌던 자리이기도 하고 작년 한 중순쯤에도 머물렀던 자리이기도 해요. 제가 까만선 그어놨는데 보이죠, 그죠? 예. 이 자리가 우리가 말하는 저항 지지라고 하거든요. 이 자리에 지금 맞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28,000원 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은 33,000원을 매수하셨는데 33,000원 본전가니까 지금 당장 저는 절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다시 33,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만 원 이하로 빠질 수 있는데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네, 우리는 물려서 들고 갈 이유가 있다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물려서 들고 갈 이유가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막 떨어지고 있는 상승세에 있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은 하락세로 바뀌었을 때 장기 투자했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본전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떨어질 때 짧게 대응하고 본전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3만 원이나 여기 이하로 빠졌을 때 다시 28,000원까지 혹여나 떨어진다고 했을 때요. 저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버텨준다면 그때 다시 비중을 천천히 늘려가는 거예요. 그때 붙어요. 예. 이해가 됐나요? 예. 네, 뭘 드시고 계시나 봐요. 자, 어쨌든 떨어지면은 3만 원대 매수를 조금 이렇게 진행하면 되니까 저는 33,000원 무너지면 정리를 다 하자. 그리고 3만 원대 재진입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반등 나오면은 지금 36,000원대부터는 분할 매도를 진행하시면 돼요. 목표가 정하지 마시고 올라오는 족족 그냥 수익을 챙겨내셔가지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사서 기다리지 마시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연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두산중공업인데요. 예. 21,700원에 15% 샀어요. 네. 근데 탈원전 그 얘기도 있고 또 유럽엔 또 그렇게 간다 그러고 예. 앞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알겠습니다. 유상증자 뭐 이것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 21,700원에 15%. 일단 뭐 멘토님 좋은 얘기들 유럽에서도 일단 원전을 그린으로 지정을 하고 뭐 이런 호재들이 전해져 오는데 그럼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이제 시황 설명해 드릴 때 예. 좋다고 할 때 제일 위험하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이야기 들리니까 네. 좋은 거 아닌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탈원전 이야기도 뭐 이제 뭐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예. 탈원전이 아니라 이제는 뭐 감원전이라 해서 원전을 천천히 줄여가면 된다. 그리고 뭐 유럽에서 좋은 이야기 나오니까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사람 돈 다 벌었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남들도 그렇게 분명 생각하고 돈 다 벌었을 텐데 내가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이 맞다라고요. 근데 주식을 할 때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은 다 틀렸다라고 먼저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시청자님처럼 네.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돈 벌 수 있었으면 대한민국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고 전 세계에 전부 다 부자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누군가는 팔아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좋은 걸 왜 팔아요 도대체?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정보, 돈이 될 만한 정보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정보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 내려고 노력을 하고 검색을 하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는 정보들이 진짜 돈 되는 정보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정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분석을 많이 하고 심리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아 이게 괜찮을까 혼자 엄청나게 유추를 많이 해야 되고 추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주식인 거예요. 탐정처럼요. 네네네. 근데- 전에부터 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지금 들리는 내용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속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럴까요? 네. 재무 상태도 좋고 23,000원에서 그죠? 이제 재무 쭉 상태도 떨어져서 좋고. 괜찮을 맞아요. 줄 23,000원 떨어져도 알았어요. 괜찮은 것 같고 그죠? 네, 다들 그렇게 네. 해서 주식 망했다니까요. 이해가 안 아이고.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엄청나게 잘 알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내가 잘 네.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한 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기엔 네.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다들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세요. 재무 좋은 기업 투자해야 되고 주가가 뭐 떨어졌다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투자해야 될 것 같고 좋은 이야기 들리니까 투자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렇게 사신 분들이 대부분 다 전화가 와요. 여기 상담 전화를 힘들어가지고 물려가지고요. 그러면 그 방법이 맞다는 걸까요? 틀렸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을 해야지만 주식하는 방법이 보이는데 말이죠. 근데 그거를 시청자님께서 깨닫지 못하면은 이거 두산중공업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투자하는 내도록 이렇게 계속 물렸다가 힘들었다가 어떨 땐 수익 나는데 어떨 땐 수익이 안 난다. 큰일 났네. 이렇게 될 거예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산중공업 자체가 허울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이렇게 뭐 증가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탈원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가만 먼저 올라왔다는 것은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 뭔가 방향성이 제대로 잡힐 때까지는 지금 여기서 약간 테마성으로 꿈틀거린다라고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은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기업은 결국 거품 빠진다라고 봐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수익이 나는 공간인 거지 장기 투자해야 되겠어 그냥 뭐 실적이 좋고 뭐 탈원전이 괜찮으니까 원전이 괜찮으니까 앞으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돈 버는 자리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내려갈 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시청자님은 우물쭈물하다가 수익도 다 놓치고 오히려 물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 딱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절자리를 정하고 대응하셔라. 19,500원 밀리면은 정리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올라올 때는 25,500원부터만 바로 수익을 정리하시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팔고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대로 손절 라인 정해놓고 잘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이런 기업은 안 사는 게 정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좀 더 확실하게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효성 TNC. 예, 효성 TNC 68만 5천 원. 비중은요? 비중 20%. 네, 68만 5천 원에 20%.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멘토님.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것도 아까 이제 그 상담하고 이어져 가는 내용으로 네.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실적 진짜 좋거든요. 그렇죠.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하고요. 맞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고 괜찮고 앞으로 뭐 유망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야 이거 지금 괜찮은 기업이다 뭐 이런 기업이 어딨냐라는 좋은 이야기 나와가지고 좋다 하니까 실적도 좋아 보이고 주가도 올라갔다가 뭐 90만 원까지 갔던 게 60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산다니까요. 대한민국 투자자 중에 98%의 투자자들이 돈을 잃고 있어요. 근데 98%의 투자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게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인지 자꾸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투자하는 방법은 좋다고 하는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좋아질 기업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가는 족족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좋다고 하는 걸 사면 떨어질 일만 남은 거고 내려와 있는데 좋아질 기업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게 힘들죠. 왜? 앞으로 좋아질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필요한 거고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아는 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추리가 되고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올라와 있고 비싸지고 좋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 좋다고 알고 있고 경제 전문가 되면 TV에 나오는 전문가들 좋다고 말하면 이미 그거 끝났다 끝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괴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맨날 바꾸고 싶어서 지금 거의 올해 8년 차인데 8년 차 내도록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올라온 거 좀 제발 좀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돈 버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그거예요. 좋은 기업 사면 돈 벌겠지가 아니라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질 기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가 맞아요. 그게 쉬운 거였으면 아무나 돈 벌었겠죠. 그죠? 강남 땅이 저렇게 비싸질 줄 알았으면 허허벌판 때 전부 다 국민들이 다 사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몰랐기 때문에 허허벌판이 때 놔둬놨다가 강남 땅이 되고 나니까 저거 샀어야 되는데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항상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효성 TNC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좋아지기 전에 사가지고 올라올 때 팔아내는 게 투자인 거지. 좋았다 그리고 좋다 할 때 사시게 되면은 비싸진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수익 내기가 굉장히 버거워지는 게 투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 기업도 좋은 건 맞는데 주가가 먼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좋지만 떨어지게 돼요. 그 떨어지는 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사람들이 물려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되겠죠. 손절을 안 하고 버텨주기만 한다면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계속 손절을 하고 버티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팔게 된다면은 30만 원, 20만 원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난감한 거예요.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좀 탈출을 시켜드리고 싶지만 제가 상한가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전략 짜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49만 원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줬거든요. 그죠? 네. 최근에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또 나와준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이라고 하는 기술적 패턴이 나와요. 네. 이게 나오면은 지난 정고점, 여기 지난 정고점인 요 64만 원, 63만 원,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올라가면은 뭐 해야 될까요? 손실이 나더라도 팔아야죠. 파는 게 맞아요. 왜? 애초에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자리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나더라도 매도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내가 뉴스를 찾아봤는데 좋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기업들은 아, 이건 잘못했다, 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아, 내가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 효성 TNC 검색을 좀 해봤더니 좋다는 이야기가 보이고 내가 봐도 혹한다, 이건 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하시고 나면은 그런 기업이 아닌 기업 중에서 좋아질 기업을 찾아야 되니까 분석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올라올 때 60만 원대 가깝게 바로 매도하시는 것이 맞다. 지금 49만 원 지지가 된다면 반등 나올 거니까 60만 원부터는 바로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 49만 원 무너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현금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기다리세요. 한 30만 원 정도, 35만 원 정도까지 빠질 때까지요. 이게 연말까지 빠질지도 몰라요. 아. 네, 그래서 시간 투자를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추가매수는 30만 원에서 35만 원 그 사이에 해야 되나요? 거기까지 빠졌을 때 보고 해야죠. 아. 네, 거기까지 빠지면 하면 된다가 아니라 빠졌을 때 자리를 잡는지 더 안 빠지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또 사주고 있는지 더 이상 안 파는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분석을 해봐야죠. 이렇게 좋은 기업을 90만 원, 60만 원 사는 게 아니라 사실 10만 원에 사는 게 돈 벌기 쉬운 게 아닐까요? 네.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잘못 사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추가 매수 원하신다면 3년 이상 투자하겠다라고 각오하시고 전화를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미투젠 미투진 매수가랑 비중은요? 22,500원에 10%. 22,500원에 10%. 알겠습니다. 매수는 최근에 하신 건가요? 한 달 됐습니다. 아, 한 달이요. 알겠습니다. 미투제는 지금 일단은 뭐 약간 그래도 어쨌든 수익권이 있긴 한데 워낙 뭐 주가도 밑에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아, 잘 샀어요, 이런 거. 그래요. 이거는 지금 미투제는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 예, 뭐 이런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뭐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게임 관련주가 막 날아가고 있는 기업에만 관심이 좀 많거든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알려진 거, 뭐 NC소프트, 뭐 넥슨 GT, 요즘에 또 위메이드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또 미투젠이라든가 미투온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게임 관련주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괜찮아요. 미투온 같은 경우도 미투젠 같은 경우도 소셜 카지노 이런 것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혹시 NFT 쪽으로 엮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게임을 해서 게임 아이템을 주어서 게임 아이템 가지고 뭔가 팔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카지노를 통해서 그 카지노에서 번 돈이 뭐 온라인 카지노를 통해서 번 돈이 토큰으로 바뀌어진다면 그게 오히려 NFT에 정말 적합한 산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이 기업 자체는 나쁘다 생각할 수는 없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 실적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을 이렇게 저가에 사놨다, 남들이 좋다고 하지 않을 이럴 시기에 사놨다고 한다면요, 저는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석도 잘 하신 것 같고 가격도 잘 보고 들어가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그냥 보유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비중도 욕심내지 않고 딱 10% 정도 들어가셨거든요. 왜냐하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없으니까 에이, 야, 이거 별로 안 좋은가 봐 하고 팔아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팔아내면 뭐 2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또는 2만 원 초반 또는 2만 원 밑으로 밀려서 19,000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는데 서서히 비중을 늘려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이건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18,000원, 19,000원까지 떨어진다면은 비중을 늘려버리면은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잘 사셨고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서 오히려 2만 원에 가깝게 또는 2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한 30%까지 늘려내셔도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밀리면은 그 말씀대로 한 2만 원 다시 밀리면은 또 한 10%씩 조금씩 모아도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2만 원짜리에서 10% 샀다가 뭐 19,000원 되면 또 10% 더 늘리셔가지고 30%까지 늘려놓고 올라오면 요거는 26,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기업이기 때문에 사놓으시면은 2만 원에 가깝게 매수가를 맞춰놓으시면은 한 30%에서 한 50%대 수익률을 아마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김병수 님께서 넷마블 14만 1,000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좀 급등을 하다가 윗꼬리를 달고 있긴 한데 14만 1,000원까지 어떻게 보세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네. 실적이 나쁜 기업도 아니고 좋은 기업이고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선방을 잘 해나가고 있어요. 물론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근데 최근에 이제 NFT 관련 사업으로 뭐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섞이고 엮이고 한다면 지금 게임 관련주 다 갔는데 안 간 기업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있죠. 실적 좋은데 주가가 안 갔으면 사놓으면 된다. 그래요. 맞아요. 이런 거예요. 게임 관련주 다 갔잖아요. 근데 얘 안 갔잖아요. 그러면 얘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따라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기본 원리를 모르고 계속 좋다는 것만 쳐다보고 있고 이런 건 안 보는 거죠. 그리고 넷마블이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주가가 안 가니까 살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사서 기다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인 거죠. 사서 기다려야지 수익이 나는 건데 농사도 씨 심었다고 바로 그냥 뜯어가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씨를 심었으면은 날 때까지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가꿔줘야 되는 거고요. 주식은 농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씨를 심는다라고 생각하고 사야 되는 건데 어쨌든 14만 원에 사셨으면 조금 이렇게 비싸게 사신 건 아닌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익 내는데 어려운 가격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대로 보유하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요 기업도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11만 원대 잘 버텨주고는 있지만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뭐 대한민국 헌법 제1조로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10만 원대에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내려가면요. 기회죠.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지금 비중이 10%니까 저는 이거 비중 한 40%대까지 늘리셔도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면서 11만 원 이하에선 추가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몽이님께서 팜스코 6,750원에 30% 이 종목도 식품주랑 엮여서 올라갈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올라갈까요? 올라갈 가능성은 있죠. 오늘만 하더라도 농업 관련 기업들, 뭐 비료 관련 기업들이 살살 움직이고 있던데 역시나 뭐 이런 뭐 육가공하는 기업들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기업인 것 같아요. 6,700원이면 엄청 비싸게 사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로 따진다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레벨업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거 조만간 급등 나올 것 같네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신다면은 아마 만 원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혹여나 지금 이 흐름을 깨고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들어간 자리가 내가 좋은 기업을 싸게 샀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더 싼 자리를 주네. 아이고야 이런 기회를 주다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내가 틀렸어 물렸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니까. 그래서 4,500원, 4,000원대까지 떨어진다면은 저는 비중도 역시나 30%지만은 50% 이상 늘려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스카이님께서 에이프로 42,000원에 10% 빨리 나오고 싶은데 추매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올라오면 추가 매수 잘 안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올라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내려와 있을 때는 그냥 못하고 있다가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가 올라오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죠. 저는 이러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거면은 조금이라도 쌀 때 하는 거지 왜 추가 매수를 비싸게
비싸게 합니까? 왜 도대체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겁먹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지난 작년 9월부터 3만 원짜리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줬습니다. 기회를 여러 번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서워했고 분석을 하지 않았던 것뿐인 거겠죠. 그러면요, 내 잘못인지 내가 몰랐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추가매수 없이 가져가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혹여나 이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떨어지면서 3만 원까지 밀려준다면 또 겁먹으실 겁니까?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추가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고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는 거고 안 떨어지면 기회를 안 주구나. 그냥 안 준 대로 나는 탈출하고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42,000원대에서는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몬길님께서 국순당 9,400원에 10% 음식료주 계속 가져가는 게 맞겠죠?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국순당은 제가 말씀드리기 참 힘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의 영역이라고 하죠. 신고가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주류 업종들은 식음료 파트 올라가거나 경기가 좀 안 좋아졌을 때 경기 방어주라고 하죠. 그런 관련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주류 판매량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긴 해요. 특히나 막걸리 판매량이 좀 좋거든요. 전 세계,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은 올라오게 만들어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더 갈지는 이제 신의 영역이에요. 신고가는 진짜 함부로 예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더 가면 진짜 재수가 되는 거고요. 안 가면요, 아유 그럼 그렇지가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신고가에 들어간 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모험이죠. 조금 배우시거나 공부를 좀 하시거나 실력자들은요, 신고가 들어간 거 보고 신고가일 때 돌파 매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투자를 배우신 느낌이라던가 공부를 하신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하셨으면은 방법은 딱 하나만 정하시면 돼요. 8,800원 밀리면 일단은 정리했다가 신고가로 올라섰을 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밀렸을 때 들어가는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8,800원 손절 위로 올라가게 되면 10,000원 이상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분할 매도를 통해서 본인이 좀 만족하면서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 저희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네, 이오테크닉스 예, 이오테크닉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4천 원에 10%. 11만 4천 원에 10%. 알겠습니다. 11만 4천 원이요? 네, 지금 수익을 보고 있어요, 멘토님.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 네. 한번 볼까요? 일단 이것도 신고가가 바로 코앞에 있는 자리죠. 이제 13만 원짜리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신고가가 들어갈 거다를 맞추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땅으로 친다면 여기가 허허벌판이고 여기가 지금 약간 역세권이 들어올 수 있겠고 여기가 뭔가 지금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기는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싸게 사놓으면은 개발될 때 아마 좀 차익을 많이 크게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건 분석은 할 수가 있는 분석이에요. 근데 강남 땅을 보면서 이 자리가 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거는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신도시가 되기 전에 이 자리는 신도시가 될 수 있으니까 사놓고 기다리면 요거는 돈이 될 만한 땅이다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이미 신도시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여기가 더 될지 안 될지를 맞추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안 좋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니 내가 봤을 때 너무 알짜배기고 좋고 돈도 잘 벌고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사놓고 기다리는 건 쉬운데 이렇게 이오테크닉스처럼 지난 2018년 때 4만 원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지금 12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올라왔겠죠. 안 좋은데 올라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좋으니까 올라온 게 더 갈까요? 맞추는 건 힘들어요. 이거는 분석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기술적,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시세의 움직임을 보면서 발 맞춰서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체 줄넘기 할 때처럼 줄넘기가 돌고 있으면은 저 줄넘기가 더 빨리 돌까요? 안 돌까요가 아니라 그 흐름의 리듬에 맞춰서 같이 따라가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들어가려면 시청자님께서 이 리듬을 알아야 되고 차트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면 지금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차트를 모르고 리듬을 모르고 호가를 잘 모르고 저항, 지지, 추세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하면 이 자리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은 12만 5천 원부터는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이 자리에서부터는 보통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는데 보통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맞고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보고 12만 5천 원이나 12만 3천 원대부터는 그냥 분할 매도를 하고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12만 3천 원 이상부터는 절반 매도 의견을 드려보고요. 나머지가 13만 5천 원짜리가 최고점 정도 라인대가 되는데 그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은 14, 5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고요. 그게 아니면은 밑으로 무너질 때는 바로 본전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응 전략이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착실하게 해주신다면 손실은 거의 없이 뭐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겨 나올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도와드릴까요? 예, 유니드 예, 유니드 매수가랑 비중은요? 107,200원 15%입니다. 77,200원에 15%. 오래 가지고 있으셨네요, 이거를. 11월 말쯤에 오미크론 터지기 직전에 구입했습니다. 유니드 맞으시죠? 네네. 77,200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시잖아요, 멘토님. 제가 봤을 때 오미크론 터지기 전이라면 10만 7천일 것 같아요. 7만이 아니고. 예, 10만 7,200원. 10만 원대 사신 것 그죠?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야지 말이 되고 지금 수익 안 보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사셨는데 뭐 유니도 나쁘지 않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샀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일단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주식인지 좀 알고 계세요? 탄소 관련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탄소 관련주라서 올라왔다기보다는 품절주라서 올라온 경향이 좀 더 강해 보이거든요. 네. 네, 주식 수가 880만 주밖에 안 돼요. 주식 수가 많지 않고 거래량도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가지고 요 기업은 일단 탈탄소 이야기 나오고 뭐 탄소 이야기 나오니까는 산림 개발도 하고 있고 친환경이다 그러니까는 딴 거 올라갈 게 없나 올릴 거 없나 하다 보니까 보여가지고 세력들이 끌어올리니까는 그걸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따라붙은 불나방처럼 따라붙은 그런 기업처럼 보여지거든요. 네. 이 품절주들이요, 세력들이 돈이 별로 없어도 주가를 갖고 놀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시세 조작을 많이 하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다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은 시청자님께서 튀어오를 때 잘 매도가 가능하다면 들고 가는 게 별로 어려운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유니드와 같은 이렇게 품절주를 투자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품절주는 떨어져 있을 때 사놓고 튀어오르면 바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세 감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면 그냥 들고 가셔도 상관없고 12만 원대에 그냥 매도하시거나 13만 원대 매도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지금 자리를 좀 잡아준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밀리게 되면 이건 그냥 8만 원까지 밀린다 보셔야 돼요. 네, 8만 원까지 갭이 떴던 자리를 매우로 그냥 쭉 내려가게 될 텐데 8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은 저 자리에서 추가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세 변동이 조금 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변동이 좀 대응이 가능하시다면 8만 원대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이제 9만 7천 원, 8천 원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매수하셨던 포인트 자체가 좀 애매한 자리라 가지고 손절 포인트가 조금 커지긴 했으나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이 진입가가 좀 높았기 때문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9만 8천 원이 밀리면 사실은 이건 손절하는 게 하나의 1차 방어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냥 변동이 있으면 바로 간 팔아내시고 이런 기업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품절주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부강약품요. 네, 부강약품 매수가랑 비중은요? 13,000원에 20%요. 13,000원에 20%.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랑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멘토님. 요거 조금 더 볼까요? 네, 조금 더 보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중이 조금 과하신 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고가 매매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맞아요. 고가 매매 어려워요. 고가에 올라오면 무섭고 더 갈지 안 갈지 올라도 무섭고 내려도 무섭거든요. 근데
반대도 무서워요. 이렇게 과대낙폭주를 매매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짜 야수의 심장이라고 막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으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건 안 해봤으면요. 경험이 없으면 그냥 무섭고 괴롭고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부광약품을 왜 여기 사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시청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영역은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매매를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과대낙폭주라던가 연봉 떨어져 있는 기업들, 많이 빠진 기업들 매매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해오곤 있는데 그건 제 경험이 있어서고 시청자님은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안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10,000원까지 밀렸을 때 이거를 가져가실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요. 시청자님의 배짱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런 자리가 상당히 쉽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네. 그래서 이건 용기와 배짱이 없으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악재랑 섞여서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10,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버틸 좀 이렇게 좀 심리적인 배짱이 조금 있으시다, 용기가 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셨다가 10,000원 왔을 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근데 네, 저기까지 안 빠진다면은 요 종목은 요 위쪽에 14,000원짜리가 저항선이거든요. 저거 치고 올라가면서 이 떨어졌던 거야 절반 정도까지는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한 16,000~17,000원까지는 올라오기 때문에 저런 단기 투자를 하면서 단기 수익을 노리기에는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서 빠지면 전화를 다시 주시고 무서울 때 그리고 튀어오르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는 목표가 정하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급등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16,000~17,000원쯤부터는 바로 매도하시는 것이 옳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용기를 가지세요, 여기서는.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LG화학이요. LG화학 매수가랑 비중은요? 624,000원에서 100%요. 예, 624,000원에 100%. 알겠습니다. 지금 잘 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멘토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 들어가신 분들은 전략이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뭐 앞만 보고 돌진하시면 돼요. 코뿔소처럼. 예, 코뿔소가 뭐 뒤가 어디 있습니까? 냈다 박는 거지. 뭐 앞에 뭐 벽이든 뭐든 멧돼지처럼 박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든 말든 뭐 가는 거예요, 일단. 그죠. 예, 100%면요. 뭐 상담도 필요가 없고 사실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근데 100% 들어가셨다는 말은 진짜로 내가 확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 우리가 뭔가 친구끼리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야 오늘 정말 길 가고 있는데 김태 씨를 봤다 했는데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했을 때 내가 진짜로 본 거면은 내기 한번 할래? 야 난 내 전재산 다 걸게 이러잖아요. 그죠?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애매하면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애매하면 우리는 그렇게 뭔가 야 그럼 니 한 100만 원 걸어볼래 했을 때 에이 뭐 돈 친구끼리 돈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잖아요. 얼렁뚱땅. 그죠? 비중이 그런 추가 거예요. 매수 전망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요? 추가 매수. 아니 100% 들어가셨는데 추가 매수가 예? 아니, 자본금이 좀 더 있어가지고요. 자본금이 더 있으시다고요? 아, 네. 그럼 100%까지는 아니네요. 지금 자본금이 이거 현재... 투자하신 금액만큼 더 있으신 거예요? 네, 그 정도요. 한 1억 정도. 그러면 일단 제가 봤을 때 LG화학을 투자하신 것 자체가 왜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LG화학은 제가 방송에 나와서 2021년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물적 분할할 때부터 이거는 엉망이다라고 이야기 많이 드렸어요. 네, 물적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 그건 알고요. 네, 그걸 그래서 알고 과대낙폭이기 들어갔고,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아니, 굳이 왜 이걸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엔소를 빼고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물적 분할을 해도 그 나머지 남아있는 지금 LG 화학 자체의 네. 그 비중량이 추가적으로 그 평가가 안 된 부분들이 네.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막이나 이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주사로서 약 뭐 많이 빠지면 70%까지 주주를 그 주식을 엔솔 주식을 확보를 네. 뭐 최저 70%까지 갖는다는 부분 같은 것 이런 부분이 저평가가 된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네. 네, 제가 봤을 그래서, 때 가능하시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증권사나 연구소에 취직을 하세요. 돈 벌 수가 없는 그런 논리를 갖고 계세요. 돈을 벌려면 주가 원리를 생각을 해야 되고 심리를 생각해야 되고 시장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분석한 게 그냥 뭐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평가가 안 된 것 같고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권사 연구소 소장이라던가 연구소장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할 이야기예요.
아하. 그런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탁상공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과에 있는 교수들은 돈을 왜 못 벌까 했을 때 원론적인 내용들을 보는 것과 실전 투자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원론적인 내용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함정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하. 그래서 정말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가 큰 돈을 하고 계시든 적게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요. 이거를 지금 큰 돈 들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들어가셨는데 저는 왜 LG화학이어야만 했을까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왜 2,000개나 많은 종목이 있는데 왜 LG화학이어야만 했을까? LG화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요것만 공부했으니까 얘가 좋아 보인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선택지가 1999개가 남아있어요, 아직. 그래서 이 돈을 여기에다가 100%나 들어가시고 더 큰 돈을 더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왜 굳이 험난한 길을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갈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제가 지금 시청자님께 우려가 되는 거는 내가 분석한 게 맞아서 올라오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실까 봐 우려가 돼요. 여기는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올라가요. 좋든 나쁜 그냥 올라가요. 그래서 65만 원짜리 이상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는데 거기서 기술적인 단타 자리로서 매매하는 것은 나쁘진 않으나 여기서 내가 분석한 게 맞다고 착각을 하시게 되면은 큰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LG화학이 뭐 지주사 전환처럼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에너지 솔루션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주사들은 대부분 5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얘가 지주사 형태로 바뀐다면은 지분을 70% 갖고 있든 100% 갖고 있든 5년 동안은 대부분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 얘는 30만 원, 40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실전 경험이 필요하셨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은 기업은 좋다고 평가했을 때 주가가 충분히 싸졌을 때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닥인 줄 그때 당시 이게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기한도 있고.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평가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 시장의 키워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 장비주입니다. 올해 유럽과 미국이 35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투자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간 500만 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고요. 업계에서는 중국 장비의 품질 이슈가 불거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D&T는 오늘 공시가 났죠. LG 디스플레이와 17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모멘텀이 되면서 14%의 강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이 TSI는 주요 고객사 LG 에너지 솔루션을 두고 있습니다. 이 투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 장비 수주가 늘 것이라는 SK증권의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장 리포트발 효과를 받아가면서 6%의 시세를 내고 있고요. 1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한수원에서는 이 한수원의 이집트 원전 수주가 유력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업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은 조단위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에 또 EU에서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 분류한 그린 텍소노미 초안을 공개하면서 관련주들이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눌렸었는데 오늘장에서 강한 반등 나오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 한신기계 시세가 제일 좋습니다. 원전에 들어가는 콤프레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요. 오늘장 8%의 오름세 나타나면서 3,9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은요, 메리츠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원전의 수출 시장이 개화하면 가장 탄력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 5%에 가까운 시세를 내면서 8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tip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